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인성이 식신 또는 상관을 극하는 사주의 5가지 유형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일간이 간목 또는 일간일 때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을 당하는 식신 또는 상관이 용신이 되기 위해서는 수가 반드시 기구신 흉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월이나 진, 신, 유, 술월에는 가벌목이 화와 목을 중화용신으로 하고 따라서 수와 금이 기구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월이나 자월 또는 임묘월의 가벌목은 화가 용신인 것은 똑같은데 기신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 기신이 되고 목이 고신이 됩니다. 이 차이점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로 보여주는 이 3가지 명조는 전부 화목이 용신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신월의 을목은 화목이 중화용신인데 월간에 있는 병화가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병화의 뿌리가 시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화목이 이 천간의 중화용신일 경우에는 지지는 인, 묘, 사오미, 술토가 와주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대로 미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에 있는 연지에 있는 축토가 만약에 운에서 온다면은 시지 미토는 방어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충미충을 당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는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연간에 있는 이 병화 용신을 월간에 있는 병화 용신을 연간에 있는 신금이 바로 옆에서 병신합 수의 기운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연간의 시간에 있는 계수입니다. 계수와 신금이 검수, 수금 상생해서 더욱 강력한 신금이 병화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에서 임수가 오거나 또는 합을 하고 있는 강한 오행인 신금이 중첩적으로 온다면은 이 월간에 있는 병화 용신은 아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축월의 갑목인데 이번에는 시간에 병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임목도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신성 오행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 역시 연간에 있는 임수가 월간에 있는 계수와 함께 축월에 매우 강한 수기가 병화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수극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임목에 뿌리가 있지만은 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수극화 당하는 이런 구성을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신이 기구신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명조는 상관이 아름답지만 병신합을 하고 있고 또 이 용신인 상관의 뿌리가 있기는 하나 운에서 축토를 만나면 아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런저런 학교 외에 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하다면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신금의 편관이 있고 또 계수 편인이 검수상생을 해서 병화 상관이 사주의 중화를 꾀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합거하고
그걸 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명조의 주인공은 편인 정인의 기구신에 대한 어떤으로 인한 감성작용이 지나친 나머지 용신인 병화를 스스로 극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을 이혼을 했지만은 그 이혼의 이유가 워낙 그 편인 정인의 강한 성향이 병화 식신을 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피곤한, 스스로 또 남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부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벌의 을목이 역시 병화가 용신인데 두 개의 신금이 동시에 병화와 합을 해서 합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병화의 뿌리가 되는 오화도 촉토발흡해서 크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한 습토에 대한으로 인한 기운이 오화의 온기를 빼앗아 가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사화는 사일축 합으로 인해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두 편관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매우 강한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나친 책임감을 발휘하려고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항상 지쳐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에 인성이 수에 해당되고 식상이 화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간은 간목이 아니면 을목이 되어야 합니다. 계수가 정화를 극하고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음이 음을 양의 양을 그 다음에는 음이 양을 반극하고 양이 음과 합을 해버립니다. 이 모든 인성은 오행으로 보면 물이고 육친으로 보면은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십성의 심리 성향으로 본다면은 물은 편인 또는 정인의 치우친 마음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이 기운들이 불은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을 극을 하고 있고 또 식신과 상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나친 정편인의 마음이 본인의 재능을 어떤 생각을 뚜렷하게 꽃피우려고 하는 것을 가서 수극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피곤한 성격이 만들어지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극한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례에서는 신금이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고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합거당하고 있는 거고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으로 인해서 합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수가 화를 극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머니가 자식을 또는 편인 정인의 치우친 마음이 식신상관의 재능을 펼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주를 보면은 제일 먼저 오행이 생하고 극하는 현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육친으로 전환시켜서 이 사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펼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세하고 있는 것이 계수편인입니다. 또 육친과 상관없이 신금 편관 자체에 치우친 감성작용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아름답게 가을나무가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재능을 펼칠 때 스스로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역시 부추긴 것이 편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경우에는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육친으로 심리 해석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편인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행의 희용 기구한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육친 해석도 어긋나 버리고 또 심리 해석도 어긋나 버린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사주에서 중화작용을 하고자 하는 희용신의 구분과 중화작용을 방해하는 기구신의 작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주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성이 화목이 용신일 때는 기구신이지만은 화토가 중화용신일 경우에는 관이 한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해월이나 자월 또는 임묘월의 사주라면 이 신금은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한신일 때와 기구신일 때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의 동태를 항상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을 당한다는 것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부터 극을 당할 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에 돌린 무조건 금은 목을 극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은 기본 이론에 불과합니다. 희용기구한이 설정되고 난 이후 오행이 움직이는 그 변화를 읽어 나갈 때 생과 극의 현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갑을목 사주에서 인성이 기구신인데 식상이 희용신일 때 극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